이게 전 참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게 제 정치 행보 중에 어디가 꽃길입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요 똑같은 얘기를 가서 안철수 대표한테 하라고 하세요. 왜 아니 아까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애초에 보궐을 만들지 말고 본인이 서울시장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좀 종용했는데 오늘 같은 날 답변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놔두세요.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하셨으면은 좀 지역구 정말 쉬운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려면은 좋은 선택이 많았습니다. 창원 의창구에 가셔도 됐고요. 예. 분당 갑에 가셔도 됐고요. 뭐 되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인천 계양을 계속해서 이제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하시는 건데요.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후보로 그래서 국민의힘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전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저격수가 있다. 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스타 거물급이 준비돼 있나 보다 했어요. 하여튼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상대해야 된다고 봤다니까요. 분당이면. 네, 분당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장관으로 가셨고. 네. 전 진짜 분당을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로. 하도 대선 때 해놓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트위터에서 인천으로 검색하니까 어떻게 성남에서 인천 같은 곳 갈 수 있냐고 이런 트위터한 것도 있고. 그 트위터. 네. 저는 그러면 우리는 지역 밀착 후보를 내야 된다.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도 아니고 민주당 출신의 최원식 전 의원 이름 오르내렸었는데 그분도 아니고 뭐 어떤 시민단체가 추천했다는 김부선 씨도 아니고 그 지역의 내과 의사 출신 당협위원장, 지역 일꾼 윤영선 후보를 추천하셨어요. 저희가 그 당내에서 공천하기 전에 항상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근데 경쟁력 조사에서 말씀하신 후보군 중에서 윤영선 위원장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훨씬 좀 전국구 스타 아니에요? 윤희숙 의원님의 명예를 위해서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판단할 정도로까지 큰 차이가 있거나 때로는 어떤 항목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그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게다가 다음번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 나올 사람만 우리가 공천주겠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양을 보궐선거한다면 1년 10개월 뒤에 또 계양을 선거가 있거든요. 22대 총선. 그때 출마할 사람만 전출마할 수 있다고 룰을 만들고자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누가 열심히 뛴 다음에 그냥 이재명이라는 좀 같이 기산하기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뛴 다음에 1년 10개월 뒤에 거기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럼 완전히 저희가 계양을 주민들한테 못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일꾼을 뽑으셨단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지하지 않게 공천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희숙 전 의원은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원칙, 진정성,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무운을 빈다. 아니, 무운이 물론 좋은 뜻이에요. 굿럭 이런 뜻이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약간 비꼬는 뉘앙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용법이죠. 근데 처음에 쓰셨죠. 그전에는 저한테 이제 계양을 출마를 권하면서 꽃길만 걷지 말아라.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가라.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그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다음 당대표를 하실 생각이 많이 보이시는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나가서 아주 근사한 싸움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큰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이 뭐 꽃밭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평론만 하고 계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해요. 근데 이게 전 참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게 제 정치 행보 중에 어디가 꽃길입니까? 제가 노원병에서 3번 민주당의 우세 지역구 초강세 지역구에 출마해가지고 3번 떨어지고 전당대회도 진짜 제가 그 당협위원장 조직 하나도 안 붙어가지고 3명이서 선거 치러가지고 당대표 됐는데 어디가 제가 저한테 지역구 선정에서 꽃길 드립을 하시면은
정말 꽃길은 서초갑이에요. 본인이 어디 출마하셨는지 정신 차리고 한번 딱 살펴보세요. 진짜 그거는 윤희숙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꽃길의 대명산 서초갑입니다. 서초구에서도. 아니 근데 윤희숙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원로 중에서도 이재호 의원도 그러시고 이준석 대표한테 나가서 이재명 고문 상대해라 이런 주문들이 좀 있었어요. 지지자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요 똑같은 얘기를 가서 안철수 대표한테 하라고 하세요. 왜 아니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훨씬 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기껏 상계동에 계속 땅 파가지고 이제 1층 정도 올려놨더니만은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받아서 제가 확 꽃길 걸어버립니다 진짜. 네. 강남 나가버립니다. 그건 제가 강남 주민들한테 또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은 진짜 꽃길 모드로 가봅니다 그러면은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장은 전국 과반 승리를 내가 이끌겠다. 17곳 중에 9곳 이상은 승리해야 과반 승리죠. 이 달성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왜 이재명 후보가 할까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돼서 전국에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승리 이끌어보겠다 뭐 이런 포부. 전략이 가시화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지금 계양 거기 가셔가지고 자기 지지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다니고 계시던데 예.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가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 같은 데 좀 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항을이 아니고. 예. 아까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면 애초에 보궐을 만들지 말고 본인이 서울시장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그래가 전국 선거를 이끌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여기 좀 나와서 상대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네요. 이게 사람이 제가 항상 그래서 얘기한 거 뭐냐면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제가 도대체 대전략이 뭐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계양에 있던 돌을 빼가지고 서울에 넣고 내가 계양에 나가겠다 한 게 어떻게 그게 전국 선거를 이끌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준석의 목표는? 저희는 과반 승리 그리고 수도권에서 저희가 경기, 인천, 서울까지 다 저희가 승리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특히 수도권에서 저희가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승리라면은 이재명 후보가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의 승리라고 보고 계세요? 이정현 대표님이 전남에서 당선을 목표로 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남이나 이런 데들이 저희 열세 지역구라는 걸 감안하면은 민주당이 승리를 확실할 수 있는 곳은 한 4군데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4군데. 예. 저희는 승리를 확실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한 6군데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 그거로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몇 개씩을 더 하느냐가 아마 승패의 갈림길이 아닐까. 민주당이 한 8개까지 간다고 하면은 선방이다라고 볼 거고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얘기를 좀 해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분당갑에 출마했습니다. 상대는 김병관 전 의원. 지역 토박이, 역시 IT 전문가. 당선 가능성. 사실은 쉬운 선거일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막상 그 지역을 잘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쉬운 선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재명 후보가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 대장동에 수천억 환수한 당군일의 최대 업적을 내놓고 왜 딴 데로 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김병관 의원님도 사실 지난 선거 때 700표 차인가요? 박빙승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대선을 거치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김병관 의원님과 다르게 안철수 대표의 노출도가 높아졌고 제3의 길을 하는 정치를 하는 것과 다르게 양당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나서진 첫 선거다 보니까 국민의 기대감이 좀 생길 거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약 원내로 진입을 하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당권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당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심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당대회에서 되는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이 개별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당의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제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걸 지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을 2명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왜요? 한 명은 국민의당 출신 보내주셨고요. 한 명은 저희 당 의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는 한 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몫으로 달라고 한 다음에 저희 당 인사를 추천하셨어요. 그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안철수 위원장
당권 도전이 그렇게 쉽진 않다. 당에서 기반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약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해가지고 이게. 자, 이준석 대표 당권 도전 다시 하세요? 그거는 만약 제가 당 대표로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네. 이루지 못했고 예. 제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직접 해결해야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당권 잡겠다고 나오면 나옵니까? 그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해야 될 거라고 했던 일들, 당 개혁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완수되었느냐가 오히려 큰 변수이고 제가 당대표 1년쯤 오면서 했던 변화들을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변인들 토론 배틀로 뽑아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방송 나와서 말도 잘하고 젊은 사람들 실력으로 정치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 외에도 당원 늘려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당원 기반으로 이제 당원 경선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못한 거 못 이룬 꿈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진짜 나가시겠네. 많아요. 저는 이 당을 나가시겠네. 싹 다 재개발해보고 싶거든요. 이거를 진짜. 진짜 그거는 진짜. 그리고 되게 많이 뜯어 고치신 것 같은데 더 재개발 필요하다. 꿈이 좀 큰 상황.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제목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차기 당권 재도전. 꿈 이루기 위해. 저는 근데 제가 이번에 당대표 처음 할 때 깊게 생각 안 하고 도전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역행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등 여론조사 보고 2등 여론조사 보고 김웅 의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웅이 형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김웅 의원 막 이렇게 밀고 했는데 이 형님이 치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간 건데 글쎄요. 저는 이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개혁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밀고 나갈 분이 좀 나가가지고 저는 상계동에서 차라리 막걸리 마시고 총선 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을 완전 재개발하기 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정리하는 걸로. 오케이. 자, 이준석 대표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하고 지금 바로 다음 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하는 여당 대표의 한마디. 뭐 영상편지. 이제 영상편지를 좋아해가지고. 쓰시겠어요? 예. 투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공약한 사안들 다 지켜서 정말 국가를 대개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금까지 대통령들과는 다른 소탈한 행보들 그리고 또 검소한 행보 그리고 굉장히 실무적인 행보들로 대통령이란 일해야 된다라는 모델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반 이상 성공한 그 정부로 기억될 거고요. 나머지 반 이상 또 성공시키기 가지고 그 노력은 당이 또 돕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네.